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A가 한강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와 펜스를 뛰어넘고 걸어가는 장면 아시죠? 지금 바로 이 장면이죠. 이 모습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의 부와 함께 강가를 8분 가까이 주시하는 건 더욱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깊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태무진입니다. 오늘은 블랙아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블랙아웃이란 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을 의미합니다. 블랙아웃 드링크 또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도 성인이시라면 과음으로 인해 필름이 끊긴 사례가 한 번씩은 있을 듯 합니다. 내가 어제 집에 어떻게 들어왔지?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으려 휴대폰도 들여다보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연락도 해보고. 다들 어떠신가요?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때 기억이 돌아오던가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필름의 한 컷 한 컷처럼 짧은 기억만 돌아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 A군은 손군과 한강에서 만난 23시경부터 다음날 06시경까지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지워진 기억을 되살려보려 법 최면 수사까지 진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최면이라는 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걸립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비협조적이라면 최면이 잘 안 걸립니다. A의 속마음을 모르니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운동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것일 뿐.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당시 수많은 주치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주치자의 대부분은 폭행과 연관되어 체포되었고 지구대에서 어떻게 데려왔을지 모를 정도로 만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럴 때 형사들이 하는 게 수갑을 채워놓고 안전고리에 묶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수갑 풀어라, 죽이겠다 등등 쌍욕이 난무하지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잠이 드는 사람, 우는 사람 등등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술이 깨는 과정입니다. 빠르면 5분 만에 술이 깨는 사람도 있고 늦어도 2시간 내에 정신을 차리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왜 있죠? 라며 사과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보이겠지만 8시간 동안의 블랙아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그렇다고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의심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 제가 보도를 접했을 때 한강 둔치 비탈길에서 손군이 쓰러져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신발에 토사물이 잔뜩 묻어 신발을 버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손군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억이 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8시간의 기억이 안 난다. 점점 블랙아웃 시간이 길어지네요. 기억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본 걸까요? 혹시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보통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과음을 하게 돼서 경찰서에 오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적인 행동들로 인해 체포가 되어 오고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술이 깬 뒤 자초지정을 설명 듣고 자신을 반성하죠. A는 어땠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A가 한강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와 펜스를 뛰어넘고 걸어가는 장면 아시죠? 지금 바로 이 장면이죠. 이 모습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의 부와 함께 강가를 8분 가까이 주시하는 건 더욱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깊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블랙아웃이라는 이유로 굳게 입을 닫고 있는 A.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님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님 기억이 있으나 입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블랙아웃인지 아닌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법관도 블랙아웃을 판단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블랙아웃 상황 역시 경찰이 밝혀야 하는 것이고, 진짜로 블랙아웃 상황이었는지도 경찰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A는 1차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술하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관되게 진술해라. 뭔가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일단 손군의 죽음이 자살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건 역시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보통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외부에 표식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게 유서죠. 자신의 휴대폰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휴대폰이나 PC에 남아있는 검색 기록이라도 자살에 암시되는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기가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려는 동기. 이런 표식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구는 자살이 아니라는 것이고, 형사의 입장에서 자살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질책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아마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A는 조속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조작해 국민들께 혼란을 주는 이들, 경찰에서 내수에 착수했답니다. 법의 심판이 곧 다가갈 것입니다. 각오하세요. 저 태무지는 사실에 입각한 팩트만을 다뤄 영상을 제작할 것이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